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 정비소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일해왔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이 낡은 정비소는 그가 가진 전부였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그에게는 작은 자부심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차 밑에 누워 공구를 다루며 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앞에서 갑작스러운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죄송한데 여기 누구 없나요? 강민호는 차 밑에서 기어나와 손에 묻은 기름을 대충 옷에 닦고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의 앞에는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웨이브 머리와 고급스러운 검정 원피스, 그리고 하이힐까지. 그녀는 이 허름한 정비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제 차가 고장났어요. 그녀는 뒤를 돌아 자신이 타고 온 차를 가리켰다. 반짝이는 검정색 고급 세단이었다. 강민호는 속으로 의아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찾아오셨네요. 어디가 문제인지 봐드릴게요. 보닛을 열어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수석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보닛을 열었다. 강민호가 가까이 다가가 엔진룸을 살펴보았다. 냉각수가 거의 바닥나 있었고 몇몇 배선 연결이 느슨해져 있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수리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최소 2~3시간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성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시계를 힐끔 쳐다보더니 발을 동동 굴렀다.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빨리 고칠 수는 없나요?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강민호는 장갑을 끼고 공구를 챙긴 후 작업을 시작했다. 여자는 정비소 벽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마지막 나사를 조이던 강민호가 땀을 닦으며 몸을 일으켰다. 다 됐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 쪽으로 다가왔다. 정말요? 잘 작동하나요? 한번 시동 걸어보세요. 그녀가 차에 올라타 키를 돌리자 부드럽게 엔진이 돌아갔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와, 다행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강민호는 간단한 계산을 한 후 적당한 금액을 불렀다. 그러나 여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핸드백에서 두툼한 지폐 뭉치를 꺼내더니 그대로 강민호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이걸로 하세요. 강민호는 당황했다. 그가 부른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다. 이건 너무 많은데요. 적정 금액만 받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었다. 하지만 강민호는 돈을 다시 돌려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정당한 돈만 받습니다. 그녀는 잠시 강민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오게 되면 잘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창문을 내렸다. 아, 제 이름은 이하은이에요. 강민호입니다. 민호 씨,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녀는 손을 흔들고 차를 출발시켰다. 검은 차는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다. 강민호는 손에 남은 기름을 보며 혼잣말했다. 희한한 사람이네. 그날 밤, 강민호가 간단한 저녁을 먹고 정비소문을 닫으려는 순간 정체불명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한 남자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강민호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하며 봉투 하나를 건넸다. 강민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이하운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은 씨요? 강민호는 어리둥절한 채로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빳빳한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5천만 원. 그는 숨을 삼켰다. 이건 무슨 의미죠? 난 단순히 차를 수리했을 뿐인데.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단순한 사례금이 아닙니다. 이하운님께서는 민호 씨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돈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작이라뇨.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내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운님께서 직접 찾아오실 겁니다. 강민호는 수표를 손에 든 채 망설였다. 난 아직 이걸 받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 물러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이 되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는 깔끔한 동작으로 돌아서더니 조용히 사라졌다. 강민호는 손에 든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정비소, 낮.
민호와 하은이 마주 앉아 있다. 하은은 조용히 웃으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그것은 계약서였다. 전 이곳을 새롭게 바꾸고 싶어요.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동차 정비센터로 만들 생각입니다. 민호는 의아한 눈으로 계약서를 바라본다. 이걸 왜 저에게 주시죠? 전 당신을 믿어요. 어제 당신이 제게 받은 돈을 거절했을 때 확신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전 단순한 정비공입니다. 경영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그 부분은 걱정 마세요. 제가 도울 테니까요. 투자금은 제가 낼 거고, 운영은 당신이 맡는 겁니다. 민호는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깊이 고민했다. 이런 기회가 평범한 사람에게 쉽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왜 저입니까?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하은은 미소를 거두고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가 생전에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셨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 이런 곳에서 뛰어놀며 자랐어요. 하지만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죠.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전 그때 다짐했어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겠다고요. 민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말이 없었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과거에 놀랐고 동시에 그녀가 단순한 부잣집 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전 이 사업을 단순한 돈벌이로 보지 않아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호 씨, 함께하지 않겠어요?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평생을 정비소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런 제안은 너무나도 크고 벅찼다. 하지만 기회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기회는 언제나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정비소를 나섰다. 검은 SUV가 다시 거리를 떠나갔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에도 민호는 한참 동안 계약서를 손에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저녁, 강민호는 정비소의 낡은 의자에 앉아 계약서를 손에 쥔 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단순한 정비공으로 살아온 그의 인생에 이렇게 거대한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들었다. 민호 혼잣말. 정말 이걸 받아들여도 괜찮은 걸까? 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그동안 그는 돈이 없어서 정비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고 싶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때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호 씨, 아직 고민 중인가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이하은이었다.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려고요. 보여주다니요? 지금 당장 나오세요. 제가 있는 곳으로 오면 알게 될 겁니다. 그녀는 주소를 보냈다. 고급 호텔의 최상층 레스토랑이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호텔에 도착한 민호는 잠시 주저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문 앞에는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입구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서 있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호텔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그의 눈을 압도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긴장감을 느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최상층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그는 즉시 이하은을 발견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궁금해서요. 대체 저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먼저 앉아요. 그리고 이곳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값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손짓 하나, 말투 하나까지도 민호가 익숙하지 않은 세계의 것이었다. 이곳이 제가 속한 세계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만나온 사람들이죠. 저랑은 너무 다르네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이 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정비공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비공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능성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민호를 데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켰다. 모두가 사업가들이었고 자동차 업계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처음에는 민호를 낯설어했지만 하은이 소개를 하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동차 정비센터를
직접 운영하신다고요? 네. 하지만 아직 작은 규모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직 제대로 된 계획도 세우지 못했는데 마치 이미 사업화가 된 것처럼 질문을 받으니 어색했다. 하지만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사업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죠. 중요한 건 해볼 용기가 있는가입니다.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과연 해볼 용기가 있을까? 그날 밤, 민호는 레스토랑의 테라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대로 멈춰도 괜찮을지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천천히 이하은을 향해 돌아섰다.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은 선택이에요.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긴장감을 느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최상층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그는 즉시 이하은을 발견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궁금해서요. 대체 저한테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먼저 앉아요. 그리고 이곳을 한번 둘러보세요.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값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손짓 하나, 말투 하나까지도 민호가 익숙하지 않은 세계의 것이었다. 이곳이 제가 속한 세계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만나온 사람들이죠. 저랑은 너무 다르네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이 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정비공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비공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능성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민호를 데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켰다. 모두가 사업가들이었고 자동차 업계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민호를 낯설어 했지만 하은이 소개를 하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동차 정비센터를 직접 운영하신다고요? 네. 하지만 아직 작은 규모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직 제대로 된 계획도 세우지 못했는데 마치 이미 사업화가 된 것처럼 질문을 받으니 어색했다. 하지만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사업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죠. 중요한 건 해볼 용기가 있는가입니다.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과연 해볼 용기가 있을까? 그날 밤, 민호는 레스토랑의 테라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그 풍경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대로 멈춰도 괜찮을지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않겠다. 그는 천천히 이하은을 향해 돌아섰다.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은 선택이에요.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며칠 후, 강민호의 정비소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계약이 성사된 후 이하은 곧바로 움직였다. 공사 인부들이 도착했고 낡은 정비소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다. 낡고 삐걱거리던 간판이 내려지고 새로운 간판이 제작되었다. 정비소 바닥은 새롭게 정비되었고 우진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우진 형,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너 요즘 바쁘다며?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네, 조금요. 그래, 바쁠만 하지. 동네 정비소 하나가 이렇게 번듯한 서비스 센터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의 말에 다른 정비사들도 조용히 민호를 바라보았다. 형, 오해 마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 그럼 대체 이건 뭔데? 내가 여기서 뭐라도 크게 해보겠다고 나선 순간, 우린 뭐가 되냐? 민호는 잠시 말이 막혔다. 이곳에서 오래 함께해온 사람들의 시선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차분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처음엔 고민했어요. 하지만 형들도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버티기만 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 적어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형들도 같이 가자고 하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정우진은 아무 말 없이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구심과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형, 전 그냥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더 나은 환경?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여태껏 같이 일해온 사람들이잖아. 형들도 알잖아요. 지금 방식으로는 계속 버티기 힘들어요. 새 장비, 새 공간.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 너만 잘 되는 거 아니고? 형, 전 혼자 가려는 게 아니에요. 형들도 같이 가자고 하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정우진과 동료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눈치였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다른 정비사들도 조용히 그를 따라갔다. 민호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길이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멈출 수는 없었다. 형, 그게 아니에요. 형들도 같이 하면 돼요. 다 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예요. 말은 좋지. 근데 현실은 달라. 우리가 내 정비소 직원이라도 되라는 거야? 형, 그런 게 아니고 형들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체계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익숙한 방식이 있다고. 형들도 알잖아요. 지금 방식으로는 계속 버티기 힘들어요. 형네 정비소도 요즘 힘들다면서요. 정우진이 입을 다물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몇몇 정비사들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됐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는지 두고 볼 거다. 그는 그렇게 말한 뒤 동료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민호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선택한 길이 과연 모두를 위한 길일까?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그는 멈출 수 없었다. 형, 전 제 욕심만 채우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 제대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냥 낡은 정비소에서 벗어나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 다 틀렸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이해할 수 있었다. 변화는 늘 두려움을 동반했다. 특히 오래된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을 했고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다. 형, 만약 형도 원한다면 여기서 같이 일해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난 그런 식으로 일할 생각 없어. 이 동네에서 정비소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 싶지도 않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함께 온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날 밤, 민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었지만 정작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어쩌면 너무 성급했던 걸까? 혹은 정말로 이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위협으로 보였던 걸까? 다음 날 아침, 공사장에 도착한 민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새롭게 설치된 간판이 부서져 있었고 정비소 입구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큼직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배신자. 그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누가 한 짓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동네에서 누군가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상황을 보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이거 우연이 아니겠죠? 네, 아마도요. 신고할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누군가는 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도 그냥 주저앉을 생각은 없어요. 그는 망가진 간판을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은은 그의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럼 저도 도울게요. 그날부터 민호는 더욱 단단해지기로 했다. 정비소의 간판을 다시 만들었고 훼손된 부분을 고쳤다. 그리고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무료 점검 이벤트를 열고 학생들에게 자동차 정비에 대한 교육도 시작했다. 그의 정비소는 단순히 차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었다. 네. 그리고 형도 언제든 환영이에요. 우진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피식 웃으며 말했다. 지켜볼 거다.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는 천천히 정비소를 둘러보았다. 네가 잘하는지 한번 보자고. 그 순간 민호는 확신했다. 그는 결국 옳은 길을 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강민호의 정비소는 더 이상 작은 공업사가 아니었다. 최신식 장비가 갖춰지고 넓은 작업 공간이 생겼으며 무엇보다도 정비 기술을 배우고 싶은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차를 맡기는 손님들 뿐이었지만 점점 여기서 배울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민호는 고민 끝에 무료로 기초 정비 교육을 시작했다. 처음에 몇 명만 참여했지만 소문이 돌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는 기쁘면서도 부담스러웠다.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은이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한 걸음씩 하면 돼요. 그녀의 말에 민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정비소를 키워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정우진이었다. 그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한 채 정비소 안을 둘러보았다.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네. 민호는 그를 반가운 듯 바라보며 말했다. 네, 형도 한번 둘러보고 가세요. 나레이션 우진은 조용히 작업 공간을 살펴보았다. 한때는 낡고 좁았던 공간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정비 도구들도 최신식으로 바뀌었고 무엇보다도 배우는 사람들이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문득 물었다. 정우진, 여기서 배우는 애들 진짜로 정비사가 되려고 하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부분은요. 형도 알다시피 요즘 젊은 애들은 기술 배울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특히 돈 없는 애들은 더 그렇고요. 우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나도 여기서 가르쳐 볼까? 민호는 순간 놀랐다. 하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형이 함께하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우진은 그의 손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꽉 잡았다. 나도 어디선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그날 이후 우진은 정비소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맡게 되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실무 기술을 가르쳤고 민호가 가르치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 처음엔 딱딱하게 굴던 그도 점점 학생들과 친해졌고 나중에는 오히려 학생들이 우진을 더 따르게 되었다. 정비소가 제대로 자리 잡아갈 무렵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이하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찾아왔다. 민호 씨, 좋은 소식이에요. 민호는 그녀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또 무슨 일인가요? 하은은 서류를 한 장 내밀었다. 드디어 기업 후원을 받게 됐어요. 한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정비소와 공식 협력 계약을 맺고 싶대요. 이곳을 젊은 정비사 양성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민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오래전 작은 정비소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이 목표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대기업이 그의 정비소를 인정하고 함께하길 원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넘겨보았다. 단순한 후원이 아니었다.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정식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이 계약을 체결하면 이곳에서 배운 학생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걸 해도 될까요?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미 잘해오고 있어요. 이제는 더 큰 걸 도전해도 되는 시점이에요. 며칠 후 계약이 체결되었고 정비소는 정식으로 자동차 정비 교육센터로 거듭났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라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찾아와 기술을 배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정식 교육 과정이 도입되었고 기업에서 제공하는 장비들도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직접 차량을 정비하고 실습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졌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정비소 문을 조용히 열었다. 바로 과거 민호를 방해했던 장본인 강도윤이었다. 그는 한때 민호의 정비소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선동해 그를 배척했던 인물이었다. 민호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경계심이 들었지만 의외로 도윤은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나도 여기서 배울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주변에서 작업하던 학생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웅성거렸지만 민호는 침착하게 도윤을 바라보았다. 왜 갑자기?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틀렸어. 난 변화를 두려워했고 네가 잘 되는 게 싫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넌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민호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과거의 일들을 잊을 순 없지만 그도 알고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좋아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레이션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든지. 민호는 손을 내밀었다. 이곳에서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배우려면 진심이어야 해요. 도윤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손을 맞잡았다. 나 정말로 열심히 해볼게. 그날 이후 도윤도 학생으로 등록했다.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그는 밤낮 없이 정비 기술을 익혔고 결국 주변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몇 개월 후 정비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학생 수는 늘어났고 졸업한 학생들은 기업에 취업하거나 직접 창업을 시작했다. 한때 반대했던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민호를 응원하며 그의 정비소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정비소 앞에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는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공구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그를 믿고 따르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때 하은이 다가와 말했다. 민호 씨, 이제 정말 성공했네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다음 단계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전국적으로 확장해야죠. 민호는 잠시 하늘을 보았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기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한번 해보죠.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